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와요. 우산이 하나네요. 고맙게도 우산이 작습니다. 그녀를 위해 우산을 바짝 그녀 위로 붙입니다. 덕분에 저의 어깨는 한쪽 어깨는 흠뻑 젖죠. 팬티까지 젖어요. 다음날 몸살 감기에 걸립니다. 제가 후회할까요? 오늘 영상은 후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 제가 한 생각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인간의 고등 사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에 가장 필요한 건 후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 아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칭찬만 한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다 옳다고만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우리는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잘못을 했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해요. 그때 그 아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할 겁니다. 반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이 글에서는 후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 유익은 다니엘 핑크의 후회 재발견에서 말하는 후회가 주는 이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은 리더의 용기 저자 브렌 브라운은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하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후회와 반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둘이 주는 이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반성 불가능하고 후회는 실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기에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후회는 필수 요소입니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원해서 생기는 결과는 아닙니다. 일부러 후회를 하려고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결승 라인을 500m 앞둔 4명의 선수를 생각해 볼게요. 물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보급소를 이 4명의 선두그룹 주자들이 지납니다. 그리고 4명의 선수 모두 물을 마셔요. 결승 라인을 통과하고 시합은 끝났습니다. 1등부터 4등 선수까지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1등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지막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1등 할 수 있었어요. 2등은 마지막에 물을 먹지만 않았더라면 1등 했을 거예요. 3등은 마지막에 물을 먹지 않았으면 2등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3등 순위 안에는 들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4등 마지막에 물을 먹지만 않았더라면 3등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사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향식, 하향식. 논리학자들은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라고 하는 사고가 하향식 반사실적 서술이고 했더라면 사고가 상향식 반사실적 서술입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달리기 인터뷰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하신다고요? 당신은 초능력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 있어요. 후회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반성은 교훈은 우리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감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도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라는 사고를 할 때 나는 어느 시간에 있나요? 현재에 있습니다. 3등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하나요? 적어도 나는 순위 안에 든 3등 선수다. 그래서 행복하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3등 성적을 기록한 현재의 나를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적어도 사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나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 그럼 했더라면 사고는 어떤가요? 그때 나는 과거에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데 우리는 과거로 우리를 보내버려요. 적어도 사고는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건넵니다. 그런데 다니엘 핑크는 이 사고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달래줄 수도 있고 때로는 필요하지만 적어도 사고는 우리에게 거짓된 위안을 주고 냉정한 현실에 대처할 도구를 빼앗아 결정을 훼손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했더라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리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했더라면 사고는 지금 당장은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이후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회는 반성을, 반성은 교훈은 날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고, 그러니까 했더라면과 적어도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사고는 내가 현재에 있고 했더라면 사고는 내가 과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고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사고는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고 현재의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다. 이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완벽한 후회 활용법입니다.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밀가루를 잘못 먹으면 두통, 복통, 어지럼증까지 자기 직전까지 호소합니다.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특히 크루아상을 좋아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배가 고픈데 길을 가다 빵집을 지나쳤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크루아상을 사 먹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통, 복통,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저는 분명히 후회를 할 거예요. 조금만 참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더라면. 근데 정말 제가 후회할까요? 적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행복했잖아 라고도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나는 반성을, 현재 나는 감사를.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초능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와요. 우산이 하나네요. 고맙게도 우산이 작습니다. 그녀를 위해 우산을 바짝 그녀 위로 붙입니다. 덕분에 저의 어깨는 한쪽 어깨는 흠뻑 젖죠. 팬티까지 젖어요. 다음날 몸살 감기에 걸립니다. 제가 후회할까요? 그녀를 위해서 그녀 쪽으로 우산을 바짝 붙인 저의 행동을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후회를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결정과 행동을 자신이 직접 했을 때 후회는 가능해집니다. 후회를 한다는 건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후회를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과거의 선택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싶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인가요? 결국 그리고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세 문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네 문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후회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두 번째, 후회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세 번째, 후회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네 번째,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했더라면 반성을 하고 현재 나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감사를 한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후회 활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후회를 하고 계신다면 마지막에 했던 네 문장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형이었습니다.